안녕하세요. 아는 게 돈이다. 한량입니다. 자,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2종이신 분들이 있죠.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받으시거나 65세 미만이거나, 자, 이런 분들이 혹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당연히 몸이 아파서 질병, 부상 등의 이유겠죠. 병원에 입원하면 생계급여가 나오나요?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병원 입원, 생계급여 자동으로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입원을 받았다라는 건 이 개인의 사정일 뿐, 구청에서 볼 때 이 사람이 병원에서 입원했구나, 그런 근로능력이 없으니 생계급여를 줘야겠다, 이렇게 자동으로 알아서 파악해 주질 않습니다. 본인이 요건에 맞는지 신청을 해야 돼요. 자동으로 나오진 않는다. 근로능력 평가, 병원 입원과 무관하죠. 병원을 입원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거를 3개월 정도 꾸준히 병원을 다닌 다음에 근로능력 평가 없음, 근로능력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 이건 이제 이때부터는 조건부 수급자가 아니라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니까 이때가 되면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진행할 건 아니고 그냥 잠깐 아픈 경우는 이제 진단서를 통해서 유예를 해야 돼요. 진단서나 소견서. 이럴 때 이제 기간을 쓰게 되죠. 3개월 정도. 그래서 조건 부과 유예, 조건 제시 유예, 이렇게 유예. 잠시 동안 이 사람은 조건 부과, 조건부 수급자에서 유예를 해주고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로 전환하겠다라는 것을 인정받아야만 생계급여가 나올 뿐이고, 그래서 자동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조건부 수급자가 갑자기 생계급여를 받게 되진 않습니다. 조건 부과 유예자의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은 조건부 수급자로 보지 않는다. 이건 당연히 아실 거고, 조건 제시 유예. 근데 오늘의 경우에는 진단서, 소견서, 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든 아니면 몸이 안 좋든 꼭 입원이라는 거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한두 번 치료를 받았는데도 의사가 볼 때 아니면 본인이 판단할 때 내가 집에서 좀 몇 달은 쉬어야겠다. 병원이 아니더라도요. 입원 상태가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에 이제 조건 제시 유예를 본인이 한번 신청해 볼 수 있죠.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조건 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단기적으로 자활 참여를 유보할 수 있는 자. 조건 제시 유예는 제한적이며 예외적인 조치이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판단에 따라서 적용해라. 자동으로 알아서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조금은 까다롭게 보자 라는 내용이죠. 여기 내용에 보면 31조, 자활 사업 안에 31조에 질병 부상의 사유로 이 사람은 자활 참여가 어렵겠다 라고만 돼 있지, 입원했으니까 조건부가 유예, 조건 제시 유예를 하겠다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입원했다라는 것은 어떤 필수 조건, 바로 만족해서 생계급여가 나가는 조건이 아니고, 이 사람이 아프다, 질병이든 부상이든, 그래서 이 사람은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걸 인정받아야 되는데, 세 가지 기준이 있죠. 정신질환, 알코올질환, 또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거나 질병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이제 내가 처음으로 병원을 다니기 시작한 경우, 최초 일에 이 셋 중에 하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주신 분이 이런 경우는 이제 본인이 요청한다기보다 정신질환이 심해서, 알코올 중독이 심해서 이 사람은 병원을 다녀야 근로능력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계속 거부하는 경우도 진단서 조건 제시 유예가 가능합니다. 정신보건 전문의의 의견서, 전문의, 정신보건 전문 요원, 읍면동 공무원 등의 만남을 모두 거부해서 읍면동 직원이 조사 보고서로 대체해서 3개월 단위로 유예가 적용 가능하다. 근데 이때도 최대 6개월을 넘을 수는 없다. 이 경우는 본인이 거부한 거니까 오늘의 질문과는 좀 무관하고, 아마도 이제 내가 입원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다, 이걸로 심사를 받아야겠죠. 단기적으로 집중 치료가 필요하거나 질병 악화가 예상된다. 진단서를 쓰거나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를 쓰거나 아니면 소견서를 쓰거나 이 중에 하나를 써도 되는데, 진단서에는 치료 기간, 얼마나 필요한지, 몇 개월이 필요한지를 써야 되고, 소견서로 낼 때는 병명, 치료 내용,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활동, 근로 가능 여부, 치료 기간, 소견서는 좀 내용이 들어갈 게 필수 조건이 많죠. 그래서 대부분 진단서에 기간만 써서 제출을 받도록 합니다. 자, 각 증빙 서류와 함께 사실조사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되고, 진료 거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당 연도, 첫 번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을 수도 있군요. 그래서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에는 6개월, 해당 연도니까 2016년도에 한해서 6개월을 넘을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분기마다 가능한지 여부를 재확인을 해라. 3개월마다 계속 꾸준히 이 사람에 대해서 확인을 해라. 그 다음에 시간제 자활을 유도해서 종일 근무, 하루 9시에서 6시까지 근무는 못하더라도 몇 시간짜리 근무라도 해서 어느 정도는 자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또 유도해라. 매우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조사 확인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질병 부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쓸지 체크를 하고 돼 있고,
조건 제시 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조건 제시 유예를 하는지 담당자가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자, 확인자 까다로운 이유가 있죠. 진단서만 내면 바로 통과가 아니라 구청 담당자 본인이 이 사람은 좀 제시 유예가 필요하다. 생계개별을 좀 지급해야 될 것 같다라는 본인의 의견을 쓰고 조사도 하고 확인자의 서명도 받아야 되니까 상급자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조금은 까다롭게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입원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계급여가 나오는 건 아니고 입원할 정도로 내가 몸이 안 좋다라는 거를 진단서, 의사랑 상담해서 몇 개월간 내가 근로능력 일하기가 참여가 어렵다라는 그 기간을 써서 제출을 하고 구청에서는 그걸 토대로 한번 판단을 해서 예외적으로 특별한 조치이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조건제시 유예를 통과받을 수도 있다가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또 다른 유용한 정보 있을 때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